시시 꿀꿀 택시의 야심작 어서 옵쇼. 어서 옵쇼의 주인공을 만나러 흥해로 지금 왔어요. 흥해 시장에. 네, 오늘 주인공이 아마 누구보다 이 흥해 시장을 많이 찾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요즘 거의 흥해에서 산다라고 네, 할 정도로 마스코트다. 네. 아욱수 여기 자주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아마 굉장히 바쁘게 이곳에 계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신다. 아, 저기 계시는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포항시 여성 최초 국회의원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경재 안녕하세요. 의원 모셔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김경재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옆에서 아니 저희가 좀 올 때 보니까 한창 그냥 네, 신나게 네. 좀 수다를 떠는 건지 뭐 여기 무슨 오세요. 얘기 하셨어요? 하소연했어. 무슨 하소연이요? 장소희도 장사가 안 돼서. 일로 오세요, 일로 지금 어머님은 실제로 많이 느끼시죠?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진 이후에 80% 떨어졌죠. 몇 프로요? 80%. 야, 그럼 완전히 의원님께 안 된다고 봐요. 하소연할 게 많겠네, 네, 그죠? 그러니까 하소연은 예. 답답하신데 웃어요.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납니다. 그쵸. 주민들은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한데도 웃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자꾸 제가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요. 어차피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 가지고 온 예산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시 복구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흥해시장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 다해서 노력해야죠. 아유, 뭐 당찬 목소리가 네. 많이 기대가 되고 많은 부분들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요. 여쭤볼 것도 많아요. 사실 오늘 좀 바쁘실 테지만 저희가 잠시 좀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잠시 택시를 좀 빌려갈게요. 예, 좀 우리 상인분들도 좀 힘내시고요. 예, 저희도 종종 오겠습니다. 예, 네. 자, 화이팅!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무엇보다도 자주 보는 사이만큼 친해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갈게요. 잠시 빌려갈게요. 네. 예. 여기 타면 된다는 거죠? 네. 저희도 하겠습니다. 포항이 또 고향이시잖아요. 네네. 포항 여고를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고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또 어떤 기분이세요?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서울시 의원을 8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제 정치 이제 장래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 직업은 헌신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공무에 종사하는 거고 그렇다면 기왕하는 거 내 고향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것 같아요. 포항이 육해공이 다 있고요.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기업도 있지만 여기에는 농업 또 수산업 축산업 다 있습니다. 서비스업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냥 정말 딱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도시여서 여기서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의견도 듣는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제가 또 정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고향이 어느 동이세요? 저는 대흥동이라고요. 아, 대흥동. 지금은 중앙동인데요. 예. 그 대흥동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똥골 동네라고 있었어요. 예. 똥골 그래서- 동네요? 네네. 예. 그래서 언니가 명심입니다. 명심. 그래서 제가 동생이어서 똥심이었어요. 동네. 똥심이었어요. 동네.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출마했는데 예. 저를 똥심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동네에 계신 분이. 여기 또 초중고를 다 나오셨으니까 네네. 친구분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많이 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뭐라고 얘기하세요? 동네에서 지금도 별명 불러요? 아니 그래서 똥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고 그 당시에 공무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육거리 살았거든요. 육거리 지금 중앙아트홀 뒤에 중앙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친구들 이번에 제가 출마하니까 어디선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창 모임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여기 흥해도 그렇고 지역구 내려오시면은 진짜 그냥 친구들 네. 엄마들 뭐 그렇죠 동생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도 쓰이고 관심도 가실 그럼요. 거예요 아무래도 예. 더. 훨씬 마음이 가죠. 훨씬 마음이 가고 그냥 식구들 같죠. 제 식구, 예, 제 가족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만나면은 뭐 별명 똥심이라고 이렇게 어디 가선가 부르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예, 아직은. 예. 어제 누가 홍길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왜요? 예? 그냥 서울에 갔다고 페이스북 보면 포항에 여기 와 있고 또 여기서 계속 다니다가 보면 또 서울에서 어디 TV에 나오고 이래서
그 홍길동이라고 어저께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동해 번쩍 네, 서해 번쩍 한다. 네. 그렇구나. 워낙에 많이 다니시니까. 네, 제가 좀 부지런히 다니는 편입니다. 네, 네. 의원님은 아무래도 그래도 홍길동이란 별명이 더 좋으시죠? 홍길동 좋죠. 그 뭐죠? 그 네. 캔디, 저는 어렸을 때 캔디 별명 외로워도 슬퍼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왜 캔디였을까요?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은데 제가 좀 굉장히 항상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뭐 안 된다 그래도 절대 안 된다 생각을 안 하니까 하면 된다. 늘 좀 그런 편입니다. 그 그래서 얘기는 뭔가 좀 고집도 좀 있었다로 들리는 것도 같아요, 의원님 어려서부터. 엄청나죠. 그랬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어렸을 때 네. 어머니가 엄청 엄했습니다. 엄해가지고 그 발을 정자로 일주일 동안 자기 잘못한 걸 써요. 칠판에.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한꺼번에 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정정정정정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집이 세서 그렇죠. 뭐 어머님 말씀하시면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아무리 잘못했다 그러면 안 때린다 이래도 끝까지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 그러를 하냐 이러면서 대들고 이러니까 또 맞고 그랬죠. 그게 유명한 포항의 똥심이 똥꼬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똥심이 똥꼬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왜 똥꼬집 똥실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많이 맞았습니다. 아이고. 어. 아니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포항에서 잘 나오시고 대학을 정외과를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치 외교학과를요 저희 대학교에서 정치 외면학과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정치 외교는 네, 공부를 이름만 많이 하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좀 냉소적으로 되니까 정치를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외면학과라 그랬는데 제가 뭐 40살 될 때까지는 사실 크게 정치에 현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정치인이 되려고 했는지 제가 40대에 정치를 할 기회가 찾아와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좀 평상시 생각했던 꿈을 이루고자 그냥 도전을 했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정치에 꿈이 있었던 거는 그랬던 아니었군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그 요청이 오고 뭐 예전에 YS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교수님이 추천하셔서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그랬었어요. 예. 아까 그 저기 시장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뭐 보니까 소통의 날을 또 항상 만드셔서 주민들을 네. 만나시더라고요. 예. 예, 뭐 자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 달에 지금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이제 13번째 했습니다. 13번째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는 누가 오실까 했는데 한 200~300명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300명 몇 번 오시면 이제 안 오시겠지 하는데 지금도 지난번 소통의 날도 한 100여 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한창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많이 오세요. 답답한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것도 많으시고 국회의원을 찾아갈 일이 많다는 거죠. 네, 저는 아주 현장에 우리가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만나면 제가 배웁니다. 네, 제가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들으면서 제 입법 활동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요즘에 소통의 날 참석하셔가지고 의원님께 많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게 거의 지진 이후의 얘기겠어요. 가장 큰 거는 완파가 되거나 반파 되거나 집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에서 과연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 이걸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그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서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법을 보면요. 사실상 지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재난이라 그래봤자 풍수해를 기준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집이 완파됐을 때도 900만 원밖에 복구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900만 원 갖고 어떻게 무너진 이 집을 복구할 건가 앞이 암담하죠. 그래서 이건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왜냐 15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법이고 또 풍수해를 기준으로 해서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현실 적으로 좀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내놨고요.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이 제일 많으시고 뭐
직업을 구해달라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니면 보수가 뭐하냐 질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자기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걱정해 주시고 뭐 다양합니다. 야,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또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셔야지 또 소통이 되는 거니까 요즘 또 키워드가 소통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의원님, 예.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걸로 소통하는 지 혹시 아세요? SNS. 그렇죠. 네, SNS인데 네. 의원님이 의외로 네. SNS 소통으로도 약한 것이 아니냐. 저 SNS 소통 우리 당에서 예. 제 2등상 받았어요. 제 2등상 받았어요. SNS 소통으로요? 네네. SNS 제가 소통 SNS 한국당 분들이 SNS를 안 하시는군요. 한국당 분들이 SNS를 안 하시는군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한데 예.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뭐 젊은 층보다는 또 노년층이 조금 많으시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당내에서는 좀 많이 하고요. 제가 지금 계정이 5,000명이 친구 차면은 다음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저는 지금 계정이 3개예요. 5,000명이 넘어서 그래서 지금 한 15,000명 이게 3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시면은 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좋아요 100개 이상씩 달아주시고 저는 뭐 그저 감업할 따름입니다. 아니 저는 이 요즘 뭐 별스타그램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제가 별스타그램. 의원님을 찾아봤거든요. 별스타그램 좀 제가 좀 팔로워가 약하죠. 1,500명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돼서. 되셨는데요? 사실은 네. 별스타그램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주로 페이스북 좀 많이 썼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좀 더 확장을 좀 하고 SNS상에서 더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할게요.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젊은 분들은 SNS로 중요하거든요. 묻고 네. SNS 대답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쉬운 건 아닌가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네. 별스타그램 팔로우하면 네. 의원님도 해주시나요? 아, 마팔 해야죠. 가능한가요? 당연히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 하죠. 오늘부터 그러면 마팔 친구 되는 네, 저만 해준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년 이제 만 2년 돼 가시잖아요. 네. 예, 초선이시고 바쁘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생각보다는 눈에 좀 덜 띄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예, 자주 뵙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이 어려운 뭐 절대로 여성이 국회의원 되지 않는다라는 동네에서 될 때까지 굳이 제가 비법을 묻는다면 정말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바닥바닥 구석구석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북구에 지난 1년 반 동안은 제가 원내 대변인 하느라고 평일에는 못 오고 주말만 항상 금토일에 왔었어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만큼 한껏 주민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당직 이제 끝내고 요새는 뭐 계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주민들 만납니다. 그래서 두 분 눈에만 안 띈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나씩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엄청 지금 다녀요. 잡히지가 않네요. 네. 의원님 그러면 의정 활동하면서 이건 내가 정말 너무 잘했다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네. 부분이요. 아직 초선이고 네. 2년 차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지금 어떤 것들을 발휘하셨고 어떤 일들을 좀 했는지 잘 몰라요. 모르세요. 네. 저희는 저희가 칭찬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셀프 예, 칭찬. 셀프 칭찬의 시간을 저희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뭐 의정 활동이라 그러면 입법도 있고 예산도 있고 주민들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여성 의원을 맨 최초로 됐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자마자 굉장히 제가 예산을 최대로 따자. 이번에 따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제가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그 포항 생기고는 가장 많은 예산을 따왔어요. 한 1조 7천억을 따왔는데요. 그때 박명재 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해서 그때 아무튼 제가 예산을 따려고 그러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장은 누구며 정말 돈은 핸들링을 누가 하며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데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정말 읍수를 할 건가. 예산에는 이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예산 따오려면. 그래서 제가 그걸 치밀하게 제가 서울시 의원 8년 한 경력이 있어서 예산 따는 거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그때 최대 예산을 따왔고, 이번에도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SOC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각계 전투를 했어요. 각계 전투를 해서 2018년 올해지요. 올해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끔 예산은 충분히 따왔습니다. 의원님 여기 이제 예. 북구 영일대 왔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영일대는 자주 찾으세요? 아유, 그럼요. 여기는 정말 자주 오고, 네. 선거 운동 기간에도 답답하면 12시, 1시라도 답답하면 이쪽으로 옵니다. 저는 바다를 봐야 가슴이 빵 터지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왜냐면 포항이 뭔가 고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그냥 바닷가 뛰었습니다. 아, 그냥 마구 네. 뛰었죠. 예, 마구 뛰다가 경찰들이 밤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다 잡힌 적도 있어요. 뛰다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뭐 금지구역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계속 뛰다가 그 금지구역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고요. 소위 말하면 무슨 최순실 공천이다?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최순실 공천. 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알려진다. 오늘 조국 조지는 날이다 이랬는데 그것만 딱 이제 그 클로즈업이 돼가지고요. 한 2만 통 정도 그 문자 폭탄이요. 기자들 미웠겠다, 그죠? 예.